척하면 척이 오는 사람, 배프 배성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경찰 이슈. 야, 이 경찰 이슈 이거 진짜 특이하다만요. 경찰청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과 근무하지 말아라. 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경찰이 사고가 그러면은 우리 근무하는 시간이 6시까지만 딱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근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거는 전혀 경찰 업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네. 경찰 고위직에 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수사를 하다가 6시인다? 안 하고 그냥 나간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지구대라든가 이런 데 교대 근무하는 쪽은 당연히 제외하는 거고, 문제는 일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사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수사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죠. 강도나 살인 사건 검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경찰청 내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밖에 네, 나가서 해야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경찰청 수뇌부들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정책이랍시고 내놓는지 정말 이상하고요. 우리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안이 너무 약하다, 무섭다 이런 얘기 지금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닌데 네. 치안을 강화하기는커녕 돈 없다고 경찰을 집에 일찍 들여보내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현장 투입을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죠. 돈 안 받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참사들 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돈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초과 근무 예산을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되니까 그게 없으니까 더 보충할 생각은 안 하고 예비비를 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거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일선 경찰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야, 어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경찰들끼리 있는 익명 게시판 이런 데 예. 올라온 글을 보니까 블라블라라고 쓴 경찰인데 이번 주부터 범인 못 잡는다. 교통조색에 근무하고 있는데 초과 근무에도 돈 없어서 안 준대. 그리고 정해진 근무 시간 넘어서까지 CCTV 보러 다녔는데 이래도 안 준다고 하는데 그냥 집에 일찍 정시 퇴근하고 있다. 민원인들 전화 와가지고 시간 많이 지났는데 왜 뺑소니 못 잡냐고 항의하는데 미안합니다. 무료로는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경찰청에 계시는 블라블라님께서도 초과 근무하지 말라는데 지원 나가려면 소장 승인 받으래. 뭐냐? 밤에 신고받지 말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 된단 말이야? 이러면서 서로 놀라가지고 화내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과 현장의 투입이라고 하는 걸 균형을 못 잡은 형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과를 위해서 무조건 뭐 위에서 시키니까 나가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안 해놓고 나가라고 해버리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경찰에서는요, 집회 및 시위 현장 등에 투입되는 기동대에 대한 전입 연령 제한 폐지를 네.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그러니까 그렇게 집회나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은 너무 나이가 많거나 고령이거나 너무 몸이 약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만 그동안 투입하는 걸로 해왔는데 이제는 사람이 모자라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고령의 경찰도 기동대 배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돈 없어서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동대라고 하는 것은 신임 경찰이 채용된 후에 1년 혹은 2년 정도를 기동대 근무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투입을 하게 되는 연령 자체가 사실은 인원도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들한테 다른 형태의 그 초과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들한테 줘야 될 것을 빼고 기존에 있는 인원들, 그러니까 네. 좀 이제 그 계급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전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일선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막을 때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동대 훈련을 한 후에 그 부대 단위로 해서 투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51세까지만 원래 기동대에 네.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55세까지도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순경부터 경정까지 55세를 동일했던 기동대 전입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고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바꾸겠다는 뜻인데 이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가 있으니까 막아야 돼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든 다른 시스템으로 이게 이제 일정 정도 경찰각이 오기 전에 무엇인가 할 생각은 안 하고 경찰한테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들겨 잡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이건 행안부라든가 대통령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경찰의 기동대로 무조건 막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치안 중심의 조직 재편을 지시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고령의 경찰관을 다수 배치하면 민첩성이 떨어지고 특히 오히려 집회 대응 역량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휘 통솔 체계가 특히 중요한 기동대에 고령 경찰관들이 많이 배치되면 위에서 아무리 뭐 하라 그래도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네. 훈련도 덜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맡은 보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열심히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렇죠. 사람들을 빼갖고 해니까 여기가 빵꾸 나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되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쪽에다 좀 보내줘야 되려나요? 어디요? 경찰한테? 이거 불우이웃 연금 뭐 우리 집 앞에 좀 순찰 좀 강화해 주세요. 아,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돈 좀 모아가지고 이 동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바로 조계종의 자승 스님의 사망 관련 사건입니다. 칠장사 화재 속에 입적을 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을 지르고 결과적으로는 그 천년고차를 불을 지르고 그냥 이유도 없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소신공양이답시고 하는데 소신공양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스님이라고 왜 하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분이 그렇게 비싼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문화재를 마음대로 훼손시키고 사실은 불을 지르고 가면서 뭐 2025년까지 니네가 2억씩 내가지고 이거를 원상복귀해내라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던 이 문화유산을? 그러니까 안성의 칠장사 네. 천년고찰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형님 집이 바로 뒤에 있어서 잘 많이 아는데 거기를 불을 지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하죠, 진짜? 이게 진짜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 그렇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입니다. 지가 뭐라고 거기다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봉사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상주자들이나 아니면 사부대중들이랑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런 걸 뭘 하든 말든 하는데 이건 뜬금없이 그냥 거기다 불을 질러 놓고 소식곤양이라고 하는 게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지만은 이거는 뭐 대단한 소리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고 무슨 소신공양이라고 시고 하는 거는 진짜 그 조계종의 그 사람들은 큰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범죄 심리 측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명백한 선민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만심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방식도 너무 이상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거를 대하는 이 조계종에 있는 다른 스님들의 태도가 더 이상해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으니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틀림없어. 제가 죽어도 나옵니다.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높으신 수행의 경지가 높은 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이 자승이란 분이 꽤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좀 명확한 원인 그렇죠. 규명 같은 예, 게 그거를 좀 조계종 필요하잖아요. 차원에서 하고 그 중에 일부에서 이런 뜻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득하고 나머지는 대중들한테 사과의 말이라든가 이런 걸 해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걸 이렇게 미화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뒤에 계속 유서가 나왔다 뭐 그걸 상주자들한테 뭐 2억씩 내 갖고 뭘 복원한다 그런 건방진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천년고차를 부르질러 갖고 그러니까요. 다타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거기에 그 소방관들이라든가 경찰들 개고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이거 발굴하고 그러려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렇죠. 그거 무슨 자기가 뭐라고 그런 자기가 특권을 왜 갖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유적을 그렇게 마음대로 불태우고 그러죠? 아니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타살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한다면서요. 이 국정원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건 뭐냐면 아마 그 자승이란 사람이 총무원장 할 때 대북 사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사람들이 몇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으로 바로 직보된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얘기가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자승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뭘 하려다가 이제 뭐 걸려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뭐 타살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 상으로 명확히 나옵니다. 자기가 하얀 통을 가지고 들어갔고 나머지는 없었고. 예,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난 여름에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했었었는데 그거랑 연결된다 뭐 이런 소리도 좀 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러는 건지는 잘 연결된다고 모르겠어요.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다른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개인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사. 예, 예. 되게 특이한 행보고 예, 예. 특히 조계사의 재정 지원이나 재정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그건 다르게 있죠. 해석하면은 치부와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그 조계종 다른 승려들은 거기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성철 스님이 그렇게 무소유로 그렇게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분이 와가지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조계종의 종단에 있는 승려들과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하려면은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이제 이런 얘기들과 그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풍겨서 또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타살 여부는 뭐 모르겠고. 예. 왜냐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스스로 이제 자살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동기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경찰에서 이런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정도 종단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갔고 다만 이제 그 사찰 화재에 대한 그 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계종 차원에서 이제 책임질 부분이 있겠죠. 예. 좋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좀 사고가 많았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3일이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고양이 장난감으로 때렸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양이 장난감으로 때렸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내 사인을 확인해 봤더니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였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하고요. 경부 압박이라는 건 목이 졸려 죽었다는 거고 근데 저혈량 둔기를 때린 쇼크라는 건 것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가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혈이 말하자면 나와서? 두부에서 피가 나왔는데 피가 너무 흘러가고 실혈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혈량 쇼크라고 하는 것은 CPR을 해서 응급실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언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죽었다는 얘기고 압박질식이 있다는 것은 목이 졸려 죽었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것이 세네 가지 상황이 섞여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사라졌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수사관이라고 하면 바로 약물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고 현장이 아니라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딸 데려간다고. 자기가 전화를 119로 신고를 했죠. 네.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112 신고와 119 신고는 다릅니다. 112가 신고가 되면 112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CSI 팀이 먼저 들어가는 상태고 119가 들어가면은 그 구급요원이 CPR을 합니다. 그러니까 CPR을 하게 되면 증거가 훼손이 돼요. 이거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 현장에 대한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상황을 저는 스테이 조작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예. 훼손하기 위해서 당연합니다. 일부러 119에다가 예. 먼저 전화를 하고 자기는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119 구급 원칙상 그러니까 내사 상태 형태에도 CPR을 합니다. 네 살인데도. 심장이 조금 뛰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DOA 전 상태의 응급실 앞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몸에 남는 형태는 증거가 훼손이 돼요.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 특히 이제 좀 변호사들이 이런 짓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짓이요? 이런 형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한 40% 정도의 증거는 사라져 버립니다. 예, 근데 그럼 사망 판정을 어디서 하느냐? 병원에서 하죠. 그럼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부검을 할까요? 뭘 할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 동안 뭐냐면 이 가해자를 뭘 했냐면 구성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증거를 없애고 싶으면 없애고 뭘 조작하고 싶으면 조작하고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이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히 됐지만은 진술 중심으로 가갖고 본인은 이렇게 하죠. 내가 고양이 장난감으로 이렇게 톡톡 때렸더니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라고 그러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검 상황에서는 목이 졸려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아는 변호사인가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한국 변호사는 아니고 미국법 자문사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미국에서 정확히 변호사는 아니시죠? 예. 우리는 이제 이분을 변호사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는 합니다만은 미국법 자문사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그냥 하고 미국식으로 있죠. 애턴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예.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라고 대충 누군지 신원은 나왔지만 다 나왔어요? 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금방 뭐 인터넷상으로 알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폭행치사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계획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각히 우발살인이어도 굉장히 위험한 살인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됩니다. 엄정하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수사라든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지라고 궁금증이 좀 납니다. 어제 있었던 기사 하나도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육군 원사 부사령관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집 대출금 문제로 7천만 원인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쪼들렸나 봐요. 그래서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싸우다가 부인을 목 졸라서 이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새벽에 그러니까 11시부터 싸워가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부인을 모포에 딱 싸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몸을 꾸며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교통사고를 내버려요. 딱 들이받고. 동해시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예.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목이 부러진 것처럼 자기가 이제 처음에 그렇죠.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부인이 원래 우울증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졸라서 자살을 한 거였다.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처음에는 아니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부인을 죽여놓고는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자기가 이제 살인죄를 면해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따지기엔 너무 이 현장에 출혈량도 적고 뭐 너무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수사를 거듭해서 결국은 살인죄로 올라갔는데 35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검사가 30년을 구형했는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일종의 괘씸죄죠. 그렇죠. 35년이 나왔고 시신을 모포로 써갖고 태우는 게 CCTV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네. 자기는 안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막 버티고 거짓말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는 저거죠. 아니 자기 부인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했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시체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그걸 누가 거죠. 믿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그거하고 어제 이 건하고가 같이 계속해서 이제 나온 기사였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끔찍한 게 왜 부부싸움 했다고 부인을 죽이냐고요. 제가 질문은. 둘 그러니까 다. 문제는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게 이게 부부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을 하죠. 내가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죽이려는 의도로 죽였다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시점에 큰 소리가 났느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초기의 타격이 어떤 방향으로 됐는가에 대한 걸 수사를 해야죠. 그걸 안 하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병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그 부검의가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 부인을 살해한 이 변호사 지금 퇴사 처리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변호사 로펌이었습니다. 뭐 다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 그 부친은 제주도에서 또 유명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고요. 우리가 고위층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 자주 얘기 나누긴 했는데 이 집안이 또 다 법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 자,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을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뭐라 그러죠? 그게 무슨 막힌 가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다들 잘났어요. 근데 자기만 못난 거예요. 그 열등감 때문에 계속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격이 조금 삐뚤어질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부친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형제들은 잘 나가는 법조인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은 사실은 그게 안 돼 갖고 미국으로 갔다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형태의 열등감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하는데 뭐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걱정이에요. 지금 초기부터 이렇게 증거가 소실돼 갖고 잘 안 될 것 또 같아요. 빠져나갈 수도 있겠군요. 예. 아, 정말 속상합니다. 예. 남성분들이 화가 난다고 싸우면서 이런 행동하는 거 물론 뭐 일반론으로 확장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만연하고 끔찍한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폭력은 안 됩니다. 네. 릴렉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